자, 조금 이따 수업은 시작하고, 자, 복소평면을 나는 모른다. 손. 다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다 아는데 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빨리 다녀. 복소습도 할 겁니다, 일단. 알겠죠? 오늘 가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인데, 어떤 놈만 얘기를 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놈만 일단 얘기를 할 거야. 특히 특수각에 대한 내용이 말 겁니다. 특수각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60도 2분의 루트 3. 다시 말해서 어떤 수가 등장할 거냐면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루트 2 불마 루트 2i 얘가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루트 2분의 불마 1 불마 i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 요 얘기만 할 겁니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1,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다 1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변형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변형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이 틀을 만들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얘네들이 어떤 각을 갖고 있냐면 30도 각, 60도 각, 자, 여기가 60도 각입니다. 60도, 우리는 뭐까지를 생각할 거냐면 60도가 나오면 360도를 생각할 거야. 무조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1이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야. 걔네들은 여기 있는 점들은 얘는 다릅니다. 얘는 달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곱이 되면 1이 오는 거야. 나머지 여기 있는 점들은 1이 올라면 몇 번 간다? 6번을 가면 이 점으로 오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번 써줄게요. G가 2분의 1 불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뿔뿔은 여기야. 뿔마는 여기고 맞뿔은 여기고 마마는 여기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G의 6제곱이 1이 된다는 생각이야. 우린 요것만 알면 돼 일단. 거듭제곱이 1이 된다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얘가 G입니다. 얘가 G야. 그러면 G의 제곱이 얘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수들 중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i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하고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여기고 인성 문 좀 닫아줘. 얘는 여기야.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야. 그럼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으면 우리는 알파 제곱은 베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한번 요 부분은 6번 가면 얘가 나온다는 건 눈에 보일 거고 얘 한번 6번 가보겠습니다. 얘 2칸씩 될 거야. 2번. 틀렸네요. 얘는 3번 만에 가네요. 자, 얘는 몇 번 만에 가? 3번 만에 가. 이 점은 3번 만에 여기 옵니다. 수정할게요. 3번 만에. 이 점은 6번 만에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알파는 6번 가면 1이 되는 거고 베타는 3번 가면 1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음은 감마로 써줄게요. 감마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델타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바꿨을까? 자, 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야? 켤레 관계입니다. 얘하고 얘는 켤레 관계야.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얘가 6번 가면 얘라 오는 거지. 그러면 얘도 6번 오면 얘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디로 돌 거냐면 얘는 반대로 돌 거야. 60도씩. 1번, 2번, 3번, 4번, 5, 6번. 뭔 알겠지? 얘 넷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야 지금. 뭔 알겠죠? 그럼 얘를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복소평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하겠다. 연산지를 좀 편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몇 도각짜리는 60도각짜리는 60도, 120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뭔 알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감마는 감마랑 누구랑 똑같아? 감마는 알파 바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감마 6제곱은 1이 되겠다. 델타는 베타 바예요. 그래서 델타의 세제곱도 1이 되겠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여기에 30도 각이 들어갑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문자를 쓸게요. 그냥 지원이라 놓게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다. 30도 각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야. 그러면 이 각은 이런 각과 관계가 있단 소리야 일단. 다시 말해서 얘는 우리가 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G1의 12제곱이 1이 된다는 생각하고 G1하고 G1을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얘가 누구였냐면 현재는 알파였습니다. G1의 제곱하면 알파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연산은 우리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연산을 할 거라고. 자, 실제 풀이에는 선생님들은 요즘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어떠냐면 이 문제 연산을 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복소평면도 학교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대놓고 써도 되고
설명을 안 해주면 요것만 지우면 돼. 나는 옆에다 쓰고 요것만 지우면 돼. 서술형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뭐 알파 제곱 베타 이건 그냥 써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나는 뭐만 판단하겠다? 관계만 판단하겠다 이 말이 되겠는 거야. 그러면 알파는 어디 있냐면 2분의 1 루트 3i 여기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어디 있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i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알파 6제곱은 1이 되고 베타 3제곱은 1이 되고 알파 제곱은 베타가 되겠다. 요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럼 우리는 각도는 여기 있는 각도는 조금 작은 각이 편하지? 큰 각보다는 작은 각이 편하단 말이야. 작은 각인 알파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고 베타 대신에 뭘 넣을 거야? 이 알파를 넣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알파에 m 플러스 2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은 이 값이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의 일단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로테이션이 몇 개? 로테이션이 6개. 그 중에 세 번째가 답이 된다. 다시 말해서 m 플러스 2n은 6k 마이너스 3. 세 번째 6개의 로테이션 중에 세 번째가 답이 된다. k에다가 수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m 플러스 2n 값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답은 다 구할 수 있겠지? 얘의 답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3, 9, 얼마씩 가야지? 6칸씩 가야겠죠.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흐름이 이해됩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자, 5번 보면 여기에 뭐야? 거듭제곱 10제곱 안에가 루트 3 플러스 i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를 거듭제곱해서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형태를 이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얘를 2의 10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예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여기죠? 보인가요? 여기가 알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의 10제곱을 2의 10제곱분의 x 플러스 2의 10제곱분의 y i라고 쓰겠다 이 말이고 현재 알파의 특징은 알파는 알파의 12제곱이 1이 되는 생각.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데 여튼간에 알파의 12제곱이 1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써놓고 질문은 알파의 10제곱이니까 10번만 가면 되겠죠? 10번, 12번, 11번, 10번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알파의 10제곱은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여기가 알파의 10제곱입니다. 뭔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이 말이고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분자에 얘의 2의 10제곱을 쓰면 우리는 약분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네. 답은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애들은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게 표현된 애들은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i도 있어요. i는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특수각 쪽에 생각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여기에 i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4번 가면 1이 된다는 생각이야. i 제곱, 세제곱, 4제곱. 하지만 우리는 i의 특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굳이 사용하지까지는 안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i의 거듭 제곱이 있을 거고, 자, 얘가 g입니다. g 얘가 그럼 뭐가 돼? 위 아래잖아. 허수부가 반대가 돼서 얘는 g 바예요. 맞습니까? g 거꾸로 도는 애가 g 바.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g가 a 플러스 bi야. 그러면 g 바는 뭡니까? g 바는 뭐지? g 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연하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시 말해서 요것만 얘기하는데 요놈이 g 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g 바는 g분의 1이 되는 애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들의 역수 형태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풀었냐? 그거를 분모 실수화해서 풀긴 했다. 이해되니? 하지만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풀길 수 있겠지. 좀 연산이 힘들게 알려주려고 g가 나온 게 아니라 g분의 1이 나오잖아. 그건 켤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는?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놈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x축, 아니 실수축을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도는 방향은 상관없어. 플러스로 돌아도 되고 마이너스로 돌아도 상관이 없다. 플러스만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돌아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g하고 g바의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적으면 얘가 알파 바가 되겠고 얘가 알파분의 1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 정도 판단하고 i는 우리는 굳이 이를 생각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무슨 얘기인지 하는 거냐면 i분의 1은 i의 역수잖아. i의 역수는 i의 켤레란 소리야. 다시 말해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얘의 로테이션은 아까는 i는 식의 방향으로 돌았다면 i분의 1은 반대 방향으로 돌겠다. 굳이 유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 4개씩은 합이 0이 됐다 이 말이고, i분의 1도 4개씩 하면 0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쌤이 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중입니다. 알겠나요? 연산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낭비가 됐다 이런 소리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자, 1 플러스 i가 있어요. 1 플러스 i가 어디 있었습니까? 45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이거. 그럼 우리는 얘를 루트 2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라집니다. 얘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곱을 하면 2i가 된다. 라고 풀어도 관계는 없어. 연산의 방법은 길은 다른 길로 가더라도 어차피 결론적으로 만날 거니까. 이게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이게 또 여러 개 있을 때는, 차수가 복잡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냥 알아두자 이 말이겠죠. 다음 1-i분의 1 플러스 i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자, 일단 연산하는 방법 하나 연습하고 분모 실수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분모를 켤레를 곱할 거잖아. 켤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1이 되겠죠? 2분의 2i 1이 되겠고 얘가 i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을
분모 분자를 루트 2로 나눌 수 있겠죠.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G분의 여갈 G라 쓰면 G분의 G바가 되겠죠. 얘분의 얘가 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 G 제곱이 되나요? G바분의 지금 선생님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아까 G바분의 1이 G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G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G는 몇 도였어? 얘가 45도였지. G제곱은 9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I가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이 아주 복잡하고 길어진다. 그러면 얘를 EI로 바꿀 때마다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야. 얘를 제곱을 하면 EI가 되긴 해. 그럼 세제곱은 어떻게 할 거야? 5제곱부터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겠죠. 한 놈은 EI 되고 한 놈은 1 플러스 I 형태가 될 거고. 왔다 갔다 하느니 나는 얘를 루트 2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는 알겠지? 그게 보이면 좀 식이 빨라집니다. (11번) 얘도 분명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서 풀 수 있어.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얘를 루트 2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나눌 거야? 루트 2의 2n제곱으로 나눌 거지. 루트 2의 2n제곱은 2의 n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n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분명히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지.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가로 안에 오면 45도잖아. 45도는 몇 번 로테이션이 얘가 알파라 놓으면 알파의 2n제곱이 i가 되는 놈을 찾을 것이고 알파의 몇 제곱이야? 45도는 45도씩 몇 번 가? 8번 가야 1이 된다는 생각이고 i는 몇 번 가야 나오는 거야? 2번 가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n이 우리는 8k의 몇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쓰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얘가 뭐부터 몇 가지?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세빈아 창문 좀 열어주라. 저쪽도 열어줘. 뒤에도 열어버려. 좀 덥지? 지금 창문 열을 수 있어. 왼쪽으로 좀 반드시인가? 아니 밀어주면 돼. 지금 복소수 연산이 첫 번째가 얘입니다. 33번도 이게 보여야 돼. 33번도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 분자는 2로 나누면 되겠고 분모는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나눔이 좀 다르네. 나눔이 다르면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겠지. 분자를 2로 나눴어요. 정확하게는 2의 12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분모는 루트 2로 나눴어요. 얘는 2의 6제곱으로 나눈 거야. 다시 말해서 2의 6제곱을 더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면 되겠나요? 2의 6제곱을. 분모는 지금 2의 6제곱을 나눴고
분자는 지금 2의 12제곱 나눈 거잖아. 그럼 식이 정상꼴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몇 도야? 몇 도야? 그림 있어야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는 여기야. 몇 도와 관련돼 있어? 30도와 관련이 돼 있어. 에? 그럼 12번 하면 1이 되는 거야. 에? 의심스러우면 돌려보세요. 에? 이 라인은 150도는 30도와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60도하고 120도는 헷갈렸던 것이 요것이 6번 하면 나오는데 얘는 3번 하면 먼저 나오는 거야. 에? 물론 6번 하면 안 나온다가 아니잖아. 3번 하면 나오니까 6번 해도 관계는 없잖아. 그러지? 그건 조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에? 얘는 12번 하면 나올 거고 얘는 45도지. 8번 하면 나오겠지. 8번 하면 나오니까 4번만 남았다 이 말이지. 4번은 어디 있어? 요거잖아. 요거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연산이 끝났다 이 말이 되겠어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48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오메가가 나왔어요. 오메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러겠지?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되는 거죠. 60도야. 3번 가면 얼마입니까? 30도입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일단 오메가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 놓고 오메가가 지금 오메가 이런 식일 때 F 오메가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다가 바를 붙이는 것도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생각했던 틀이 아닌데 여기다가 바를 붙이면 15 오메가 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식이 하나, 두 개 나왔어.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이 8까지 연결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다음 고민하면 돼요. 연결 안 되면 이게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니까 두 개만 나오더라도 좀 더 쉽게 가겠죠. 다시 말해서 f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는 실근을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요거 이용하면 되겠지. 좀 더 고민하면 좀 더 빨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신 차려. 그럼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 50번. 53번도 마찬가지지.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연산이 쉬워질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유의 문제 많이 했으니까 56번을 가볼게요. 자, 56번의 풀이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선생님 정석으로 한번 풀어주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도대체 이러한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 것인가. 알겠나요? 자, 일단은 요 문제는 일단은 문자가 몇 개야? 3개니까 일단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죠. 문자 하나를 제거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식 정리는 요게 좀 편하겠죠? 알파, 베타. 난 감마 떨어지는 게 편하겠죠? 근데 질문은 좀 다르게 질문하고 있어요. 알파하고 알파바가 들어있어요. 뭔지 알겠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식을 정리하는 게 좀 좋은 표현인지는 알 수는 없다 이거야. 정확하게. 단 알파가 두 개 있으니까 여튼간에 알파를 베타, 감마, 알파는 알파, 알파바가 있고 베타와 감마가 두 개 있어. 따로따로 하나씩. 다시 말해서 식이 알파가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거야. 알파는 두 마리가 있고 베타와 감마는 한 마리씩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이 아마도 알파를 넘겨서 정리하는 것이 좀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알파, 베타, 감마가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식이 하나 나오면 알파, 베타를 바꿔도 돼. 알파, 감마를 바꿔도 돼. 어떤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을 제곱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얘를 대입을 할 수 있겠고 대입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넘기면 2배, 2배, 2배가 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넣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요거지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요놈 여기 집어넣었지.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곱셈 공식 변형. 위에를 제곱을 하면 위에를 제곱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식하고 이 식을 두 개를 빼버리면 이 알파 베타는 이 감마 제곱이 나오네요.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두 번째 식.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형태를 찾아야 돼요. 알파분의 베타가 나와야 되고 알파분의 감마분의 알파바가 나와야 돼요. 바는 안 나와도 되고 바는 안 나와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식에 바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알겠지?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가 안 나와서 지금 알파가 두 마리니까 요놈의 식을 바꿔볼게요.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베타 감마를 알파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지금 똑같은 식이야.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식을 양변을 알파 감마로 나눠버리면 알파분의 베타 감마분의 알파가 같다는 식이 나오네요.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감마가 같다는 식이 나와.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감마가 똑같다는 식이 나오고 이 양쪽을 뭐 할 수 있어? 바를 붙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감마분의 알파의 전체 바는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바랑 똑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바 혈내의 합이 됐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뭔 말하는지 알겠니? 그럼 우리는 이제 알파분의 베타만 알아내면 되는데 아까 쓴 식 중에 하나가 요놈이 알파와 베타에 관련된 식입니다. 얘를 알파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고 요 식에다가 바를 붙이면 또 바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근과 계수와 관계로 우리는 알파분의 베타랑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반은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 떨어진다는 풀이가 또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초식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식을 변형을 통해서 저러한 식을 만들어낸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좀 까다롭다 이거지. 알겠죠? 그럼 얘를 조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복소수를 3개를 더했습니다. 이게 0이 됐어요. 복소수 3개를 더해서 0이 됐어. 뭐가 떠오를까요? 3개를 더해서 0이 됐어. 지원아, 공자 만나러 가지 말고 뭘 보고 있어. 3개를 더해서 우리가 문자 3개를 더하는 개념이 어디가 있어? 호정아, 문자 3개 더하는 개념이 어디 있어? 3개 문자 더하는 것이 어디 있어? 아, 곱셈공식 변형 있어? 됐어요? 말고. 태연, 3개 문자 더한 게 어디 있어? 자지 말고 생각을 해. 문자 3개를 더하는 것은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있어. 됐니? 다음에 너희들이 문자 3개 더했다. 무게중심하고 연결을 일단 시키세요. 100%는 아니더라도 걸려. 됐니? 다시 말해서 얘를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정확한 식이 되는 거라. 다음에 이거 나올 거야. 3개 더하는 거야.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이 0이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복소수인데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을 거 아니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할 거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할 거야. 근데 0이 됐다는 것은 둘 다 0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무게중심이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니? 무게중심이 0이 됐다는 거야. 자, 얘가 복소수잖아요. 복소수야. 그러면 알파 제곱은 2배로 갔다는 소리가 되겠지. 알파 제곱은 2배로 갔을 수 있어? 아닌데요. 단위원 위에 있을 때는 뭐만 있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만 쓰고 있잖아.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것 중에 알파하고 베타는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알파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놈이 존재할 거다 이 말이야. 단위원이 있지 않는 놈도 있지만 단위원 이외에 있는 놈 중에 얘를 만족하는 놈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고. 그래서 질문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P가 나오는 거야. P가. 각각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간의 P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사이즈가 똑같은 걸로 나눴기 때문에 1로 개수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겠고,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고 무게중심이 0이 되고 제곱을 했는데도 0이 된 놈을 하나 생각을 해내겠다 이 말이에요. 자, 무게중심이 0이 되는 도형은 뭐냐면 정삼각형입니다. 무게중심이 0이 되는 것은 정삼각형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정삼각형 그리면 무게중심이 무조건 0,0이 떨어져요. 삼각형 그려가지고 무게중심이 0이 되는 것은 정삼각형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가조건은 정삼각형 그림인데 나조건은 2배를 해가지고 그렸더니 또 정삼각형이 나왔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에 있는 정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렸단 말이야. 하나 그렸어. 그럼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놈을 제곱을 했다는 것은 2칸을 갖단 말이야. 각도 2칸을. 다시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각도의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겠고, 그 중에 나는 쉬운 거 하나를 그리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쉬운 거 하나를 그렸더니 제일 쉬운 게 하나를 꼭지점으로 잡아놓은 게 쉬워요. 정삼각형 그렸어. 그럼 얘가 60도야. 제곱이 되면 몇 도가 돼? 120도가 되겠지. 야 180도야. 2배가 되면 360도가 되겠지. 야 마이너스 60도야. 2배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놈을 나는 하나를 찾았다 이 말이 되겠네. 이 조건을 만족한 놈을 나는 하나를 찾았으니까 얘를 놓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알파, 베타, 감마는 순서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 이 질문은 뭐가 나오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야. 단 얘네들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바꿔서 놓을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현재 알파분의 베타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놓고 풀게요. 이렇게 놓고 풀면 알파분의 베타, 지금 알파분의 베타야. 얘하고 얘는 켤레지. 켤레잖아. 그러지? 그러면 요 식은 뭐가 나올 거냐면 알파의 제곱이 나오겠지. 뭐 베타의 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 베타 제곱을 쓸게요. 아까 했잖아. 알파분의 베타는 뭐라고? 베타 제곱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베타 제곱 플러스 얘는 알파반은 어디 있어? 알파반은 여기 있죠. 알파반은 베타라고요. 감마반은 요놈 그대로죠. 됐습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베타가 되나요? 알파분의 베타는 베타 제곱. 알파반은 베타. 감마반은 실수니까 감마. 마이너스 1.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베타 제곱은 어디 있어? 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은 여기 있죠. 베타 제곱은 얼마야? 베타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죠. 베타는 얼마 돼?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이걸 뺐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복소수 중에서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소수 형태 중에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룰이 정해졌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룰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나오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 제곱의 합이 0이야. 그럼 뭘 생각한다고? 정삼각형을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거라고.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좀 다른 문제야. 그러겠지.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다른 문제라고. 소수령에 있어서. 이해되신가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방법도 알고 두 번째 방법 알고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고, 쌤이 그래도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조건이 이 조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얘만 달라져. 이 질문만 달라져. 알았어요? 이 질문만 달라질 것이고 이 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책에 따라서는 두 번째 조건을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준 책도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야. 알파분의 1하고 베타, 감마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분의 1하고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가지고 베타, 감마하고는 똑같다. 자, 첫 번째 생각이니까 이해에 관한 문제는 이제 질문 이제 안 풀어주겠어요.
단위형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하나 로테이션 되는 놈들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G 6제곱이 1이잖아요. 이 G가 있으면 G 6제곱 1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 G 플러스 G제곱 플러스 G 6제곱은 0이 됩니다. 무조건. 대칭적이니까 요거까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틀렸네. 6이 아니라 5야. 6개. 맞지? 미안해. 6이야. 여가 혹시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6개의 합은 0이 된다 이거야. 시작이 어디서 하든 관계없어요. 이게 대칭적이니까 6개 합은 0이 된다. 이해되시죠? 정신 안 차려? 다음 두 번째 연산입니다. 두 번째 연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연산이고, 자, 두 번째 연산은 식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식의 관계. 뭐 간단하게 요 문제를 봐볼게요. 그럼 두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좀 다르구나. (20번은) 두 개 그냥 켤레네요. 켤레. 그 연산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얘는 둘 다 분모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가서 얘를 a 플러스 bi의 제곱해봐는 소리고, 얘는 b 플러스 ai 제곱해봐는 소리네. 요 말이네. 21번입니다. a 플러스 bi하고 b 마이너스 ai입니다. a 플러스 bi하고 b 마이너스 ai. 분자를 바꾼 게 좀 편할 거니까 분모를 얘를 나눈 치라고 넣을게요. 그 분자는 지금 bi가 b로 바뀌었지. bi가 b로 바뀌었지. 그럼 뭘 곱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i를 곱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ai. 맞는 말이네. 다시 말해서 분자는 gi 마이너스란 소리야. 마이너스 i란 소리입니다. 이 식은. FAB는 무조건 마이너스 i가 된다 이 말이에요. (28번) 우리는 주식이 복소수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복소수식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 발을 붙일 수가 있죠. 이 식에 뭘 붙일 수 있다고? 발을 붙이고 뗄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발을 붙이면 사실 이 문제는 붙일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가 뭐가 나왔어? a-bi의 4제곱이 나왔지. 다시 말해서 조합연식을 a-bi의 제곱 3 플러스 i가 되고, 여식에다가 3 플러스 i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네. 3 플러스 i의 세제곱을 한 소리입니다.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니? (8번입니다) 8번 fx가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f1 플러스 i가 이렇게 나왔고 f1 마이너스 i를 구하래요. 1 플러스 i가 나왔고 1 마이너스 i를 구하래요. 얘하고 얘는 뭐야? 켤레죠. 켤레가 나왔다는 소리는 양쪽에 발을 붙여라 이런 소리죠. 물론 얘를 붙이려면 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A, B, C가 실수란 말이 꼭 들어있어야 쓸 수가 있어. 근데 복소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이렇게 그냥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바로 식이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복소수로 표현된 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양변에 i를 붙여서 식을 변환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60번 가볼게요. 자, 60번 봤더니 잘 보세요. 이해하고 예의식의 관계가 있잖아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식의 관계가 있잖아. 이해됩니까 지금? 얘가 지금 얘 분모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얘는 켤레야. 얘는 켤레인데 얘가 이 마이너스가 눈에 걸리네. 근데 이 마이너스는 10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마이너스야. 이 문제는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식이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입니다. 이 식하고 이 식은 켤레 관계야. 첫 번째. 그렇다고 하면 이 식에다 발을 붙일 수가 있겠네. 이 식에 발을 붙일 수 있겠네. 그러면 주어진 식의 형태가 나올 거고 요놈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의 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실수 반은 실수 똑같습니다. 됐지? 그럼 요놈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제곱 4제곱 1 마이너스 ai분의 루트 b의 제곱은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4제곱이 마이너스니까 4제곱 4제곱이 1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현재 발을 붙였으니까 요 위의 식에서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제곱은 i 하는 순간 틀립니다. 뿔마 i예요.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제곱은 뿔마 i야. 4제곱이 마이너스 1 연습하세요. 가끔 한 번씩 나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야. 마이너스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만약에 플러스 i라 적었으면 확률이 50%밖에 안 나와. 확률 50%? 그래서 맞힌 사람도 있겠지. 맞출 수도 있지. 50%죠. 플러스 i야. 답이 지금 둘 다 있잖아. 됐지? 그럼 여기서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자연수 AB입니다. 얘는 AB는 자연수만 가지고 식을 만들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분모 실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지금 우리는 지금 뭐만 지금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도대체 플러스 i인지 마이너스 i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됐어요? 여기에 있는 요거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또 신경 쓸 필요 없어. 뭐만 신경 쓰면 돼? 허수부만 신경 쓰고 있으면 돼. 허수부가 근데 뭐가 나와? AB i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AB i가 나와. 답은 마이너스였네요. 좀 이해되니? 나머지는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 나머지 애들은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니까 AB 값을 구하라는 질문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